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홍석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때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석영 의원님, 다른 데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정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정책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민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농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농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농업부서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농업정책과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장님의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이렇게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가 성공하고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니터를 잠깐 봐주시면요. 우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농업발전 연찬회에서 농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때 농촌 공약 슬로건도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예. 네. 올해 벼값이 40kg에 42,000원까지 떨어졌고요. 9월 8일자 쌀값이 20kg에 46,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님 혹시 옛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계량을 하던 그 단위를 측정을 하던 말 아십니까? 말 잘 알죠. 아시죠? 네, 네, 네. 제가 추억을 더듬어 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네,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여기에 쌀이 몇 킬로 혹시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쌀 한 가마가 80kg, 그 이제 10마리 한 가마니까 한 8kg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8kg가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8kg면은 그 지금 20kg
가 16만, 17만 원 되니까 팔이면은 약한 예. 뭐 금액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5만, 않습니다. 6만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기 도표를 좀 봐주시면요. 지금 현재 그 농가 출하 가격은 산지 벼값을 제가 쌀값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벼를 팔 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한 말 가격이 23,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 18,6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 예전에 어른들께서 집에 돈이 떨어지면 쌀을 한 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 쌀을 팔아서 병원도 가고 약도 타고, 그죠? 네. 그다음에 버스비도 해야 되겠죠? 버스비가 지금 1,500원입니다. 네. 왕복이면 3,000원이고요. 쌀 한 말 팔아서 와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짓고 나서 국밥을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네요. 예. 밥 한 공기가 100g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지금 보시면 도정이나 그 슈퍼 같은데 유통 마진을 붙이지 않은 것은 밥 한 공기 값,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100g의 가격은 157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87원이었는데 올해 23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 100g의 쌀값이 300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값은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가격을 매기지를 못해요. 다른 공산품들은 다 공장에서 원가와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이윤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쌀 생산량과 소비량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 다음에 통계청 여러모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건데요. 그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우리 시 쌀 자급률이 85.44%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2018년도에 11,148톤이었는데 2021년도 자료가 6,964톤입니다. 관외로 반출되는 양이 한 2,400톤 정도 되고요. 관외에서 우리 시로 유입되는 쌀의 양은 통계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필요량은 8,150톤입니다. 그런데 8,157톤에서 잔여물량 4,560톤을 빼면 3,597톤이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쌀이 부족한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우리 시민들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우리 지금 시의 그 각종 보관 창고에서는 쌀이 남아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뜻이 있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어렵게라도 제천 쌀을 이용하시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제천시에서 생산된 쌀을 식당에서 공급받아서
식탁에 올리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식당들, 그다음에 기업체의 구내식당, 공공급식,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데에서 우리 제천시 쌀을 이용한다면 저렇게 남아돌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어떻게 그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그래 저희도 이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쌀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제천 농산물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금 관내 1차적으로 12개 그 주요 소비처, 그 호텔이라든가 또 우리 대형 마켓, 슈퍼마켓 이런 데서 이제 우리 그 지역 그 농산물을 사게끔 그렇게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우리 쌀의 우수성들을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천이 일교차가 많이 나서 과일뿐만 아니라 쌀도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올라오는 쌀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천 쌀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쌀 품종들을 개량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지금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남아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남아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 제공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 쌀을 판매할 경우에 아니면 그 식탁에 올릴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공공급식에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시 농가별 농가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우리 농업소득이 평균 가구당 1,35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1,357만 2천 원이라고는 하지만 농가의 70%가 연 1,0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심지어 농가 전체의 50% 이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은 평생을 농사를 짓다가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농사라도 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보실 때 그 고령 농민들, 영세 농민들 살아가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제 소형 영세농 출신의 자식입니다만은 그 전례로 영세농의 그 비참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영세농이란 분들은 사회적 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농사를 준비할 때부터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그다음에 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 어떤 우수 품종에 대한 그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이 대리 농업 그 대리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는 로컬 푸드에 이제 많은
예, 관심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조차도 할 수 없는 농민들, 평생을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아마 시장님께서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 지역의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몸도 못 가누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는 싫고 네. 그렇게 해서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시가 이제는 보듬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서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농민수당 지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는 이제 임기 중에 그 100만 원 그 농민수당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저 도에서도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도지사께서 그걸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그 정액 100만 원 실현 이거를 저 도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북 도조로에 의해서 농민수당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안 하고 도비 시비 매칭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시장님께서는 더 과감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만약에 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이라도 결정하겠다. 시비로라도 투입하겠다.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감한 것을 해야 되는 위치가 시장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그 기존의 집행 근거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변화를 꿈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바라보고선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받아보면 불효불급한 예산들 농민단체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테이블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셔서 농업정책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 여유분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생활임금 정도는 우리 시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예, 그게 보장이 돼야지만 적어도 제천이 살기에 좋은 도시구나. 김창규 시장님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이제 한참 수확기에 접어든 사과입니다. 이거는 조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과고요. 이거는 탄저병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과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깨시무늬병으로 초토화된 논입니다.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고추 탄저병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는 했지만 이미 아마 늦어서 늦게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조기에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멧돼지가 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멧돼지 방지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다 수확을 못하게끔 한 겁니다.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짓는다고 합니다. 그죠? 잘 아실 겁니다. 폭염, 폭우, 그다음에 고온다습한 기후의 각종 병해충,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늘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도 사실 태풍 한번 지나가고 병충해 한번 지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헛고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빈곤층, 우리 고령 농민들
중대농들은 그나마 좀 버티지만 중소 밑에 영세농들은 늘 어려운 겁니다. 농협에 늘 부채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인건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면세유? 지금 농민들 그 비싼 면세유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뢰를 비교해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좀 전 화면은 전년도 6월 대비 올해 6월 가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건 6월 대비 가격이고 지금 올 1월 대비는 시발유 952원에서 1,448원으로 경유는 989원에서 1,60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비료값은요 11,000원이던 것이 29,000원까지 1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각종 천재지변, 병충해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에 처해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기름값을 500만 원, 1년이면 500만 원을 쓰던 농가가 지금 1,000만 원을 씁니다. 1,000만 원 쓰던 농가는 2,000만 원을 써야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배 이상 지금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전라도, 경기도,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300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춘천시 농민회에서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전년도에 5월부터 10월까지 면세유 판매량을 뽑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휘발유는 250원, 경유는 30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6억 원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있는 농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6억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충북도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시소식은 도에서 내년 1차 추경 예산에 면세유 판매가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저는 그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그 지원액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수당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못 한다. 도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네, 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시는 더 그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가겠다. 이렇게 늘 판단하시면 아니요, 도에서 안 하면 저희가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름값이 내려가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내년도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면
적어도 저는 6억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저는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원체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농협에서 사전에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면세유 사용량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3차 추경에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저는 바로 농협으로 보내고 농협에서는 각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거 저는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농협에서 대출한 그 영농자금도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농기술센터 소장님들, 팀장님들은 지금 시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들을 적어도 내가 선거에서 공약을 했고 당선이 됐으니 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겠다. 6억 정도 올해라도 지원하겠다. 이건 내년에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너무 힘드니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 직불금 형태로 저 헥타르당 5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도에서 그 보상 지원하는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지원 방침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그 소급해서 다 적절한 규모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지금 농민수당을 100만 원까지 인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첫 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올해 첫 해에 지금 인상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하면 1년에 10만 원씩 인상해도 임기 내에 못합니다. 도에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검토 중에 예, 있으니까 예. 저희도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농민수당 예. 그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직불금 관련해서 5만 원 인상 부분은 정말 환영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운데 그 부분도 좀 더 과감한 그렇게 결정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혹시 아시죠? 네. 네. 어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혹시 자녀 부지가 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 옆에 네. 빈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좀 저희는 소포장센터를 그쪽에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 영세농 이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 좀 좁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로컬 푸드 매장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로컬 푸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와 완주군에 대한 비교입니다. 시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아마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또 사실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좀 힘든 곳입니다. 네. 완주군의 로컬 푸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이거든요. 네. 각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각 지자체 아마 거의 다 완주를 다녀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를 뛰어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자, 보시면 농업 가구가 있습니다. 그죠? 예. 8,924세대 그리고 완주는 9,232세대입니다. 로컬푸드 개시를 한 게 우리 시는 2019년이고요. 완주군은 2012년입니다. 네. 예산 투자를 보면요. 우리 시는 여태까지 로컬푸드에만 투입한 게 16억입니다. 완주군은 9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생산 농가가 우리 시는 3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완주군은 지금 3천여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판매 품목도 우리는 420여 종 됩니다. 근데 완주군은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연매출로 따지면 우리 시는 작년에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완주군은 773억 원을 돌파했어요, 작년에. 올해 7월까지만 430억을 돌파했습니다. 430억을 돌파했는데 올 연말 되면 800억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누적액이 5,317억입니다. 단순 비교지만 자, 920억을 투자를 해서 5,317억을 벌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수료를 5%씩 제하고서 나머지를 전부 다 농민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지금은 5% 하는 데가 있고요. 10% 하는 데가 있고 10%를 넘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미 10%가 넘는 데는 다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자립 기반을 하지 못하는 곳은 5%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군에서, 완주군에서. 이런 투자가 있을까요, 시장님? 920억. 투자해서 매년 773억을, 올해는 800억을 넘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또 우리 농민가공센터에서 또 외지로 나가는, 그러니까 로컬푸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 관광정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효과 못 내고 있습니다. 농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네. 거기에 그 주민들, 완주군, 전주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아직까지 투자를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간의 성과를 완주군이 발표를 했어요. 월급 받는 농민이 3,000명이다. 800억 원의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었다. 200여 개의 좋은 일자를 만들었고 3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었다. 3,644세대가 귀농 기촌을 했어요. 4,900
6명이 유입됐습니다. 인구 유입에 가장 효과가 높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쌀값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마트에 가서 엽채류를 사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죠? 그렇죠. 비싼 이유는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고온다습한 기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어서 비쌉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시민들이 제천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을 적정 가격을 주고 사 먹겠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다른 데는 싸지만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거니 적정 가격을 주고 사 먹겠다.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장이 그것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적정 수준에, 시민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확대돼서 결국은 관외로 나가는, 우리 지금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는 관외로 나가는 농산물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돼봐야 우리 생산 기반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소포장,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어야죠.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외지에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떼어와가지고 포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네네. 저도 의원님 그 말씀하신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분야에 그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연혁이 짧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길은 저 태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작부 체계를 완성한다든가 그리고 그 영세농들 역시 로컬 푸드는 영세농 소농을 도와주는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그 작부 체계 내로 흡수해서 잘 이 부족한 농산물을 생산해내게 하고 또 특히 저희는 이제 겨울철이 길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이 로컬 푸드를 공급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젊은이들의 유입 그리고 커뮤니티 정신 이런 여러 가지 로컬 푸드 산업에 의한 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정이고 집행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운영 실적을 제가 추석 전에 받아봤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직매장을 개장을 해서 첫 해에 4억 4,400만 원을 매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에서만요. 그 다음에 9억 9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억 9천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농민가공센터도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각종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공동체만도 거의 600여 개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반찬, 그다음에 그러니까 1차 우리 식품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까지 다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800억의 매출이 가는 겁니다. 네. 공동체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민가공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가 움직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겨울철에 연료비 좀 들어가더라도 연료비 지원하더라도 저는 어떤 투자보다도 전 이것이 제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농민들이 버는 돈은 사실 지역에서 선순환됩니다. 전통시장도 살고요. 골목상권도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들을 만드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첫째, 생산 농가를 확대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공동체들이 참여를 하게끔 공동체를 확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들이 아직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이유는 뭐냐면 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 로컬 푸드 그 판매고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올해도 또 이제 아주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용신농협도 이제 그 시작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걸로 저는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초기 단계로 볼 공무원들이 때는 다 반대를 했고요. 네, 네, 농민들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임정혁 군수가 과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 팀장을 했던 분은 사직을 하려고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군수는 계속 밀어붙이죠. 그런데 그 결과 준비하고 2012년도에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네. 월급 받는 농민이 3,000명입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택시 타고 다니고 미장원 가고 이발소 가고 식당 가서 밥 먹습니다. 지역 경제 살아나죠. 그 저희 그 로컬 푸드 정책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단절화 각 그 계획들이 단위 사업들이 아직까지 하나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정확한 좀 지적입니다. 분절화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걸 저 종합적으로 저 연구를 해서 그 푸드 플래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지금 고민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공법인, 그다음에 로컬푸드 협동조합 여러 군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네. 맞다는 겁니다. 네, 네. 자, 로컬푸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금성농협입니다. 올해 8월까지 농작업 대행 건이 2,000건입니다. 365헥타르의 농작업 대행을 했어요. 드론 방제가 213헥타르. 우리 그 경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고령 농민들, 여성 농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작업을 하지 못할 때에 예. 금성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 건수가 저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가 저게 지금 얼마 예산 지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9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한 2,600 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네. 예산을 더 증액을 해달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 금성농협의 네, 그 성공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고 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선 백운농협, 그 다음에 남재통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네. 농작업 대행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만약에 도에서 정말 지금 그 2,6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1억 정도를 좀 더 해달라. 이것을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그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적어도 2개 농협 정도는 더 농작업 대행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결국은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농작업 대행이 많아지면 사실 농기계 임대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귀농귀촌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기 빌려다가 골키고 하던 것을 만약에 농작업 대행을 해주기 시작하면 농기계 임대해가지고 가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기계 그다음에 그 사업소에 대해서도 농협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위탁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농작업 대행이지만 농작업 대행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소도 위탁을 주자. 우리 시는 말 그대로 농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그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아직 공약이 정리가 다 안 됐죠? 전체적인 공약이요? 준비된 거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 정책, 농업 관련된 공약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네네. 저희가 주로 이제 공약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10개 이내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부서별로 이 앞으로 추진 방안을 설명해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료는 많습니다만 그 자료는 우리 그 자료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저도 갖고 있고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니까요. 예. 시장님께서 지금 오늘 뭐 시정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제 선거 때 공약했던 부분들 네. 그거를 정리해서 예. 앞으로 4년 동안 네. 인선 8기에서 농업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 예, 제가 좀 하겠다라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저 농업분야 인력 수급 방안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상한 시에서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도 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여기에 외국인을 오늘 정부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농업 인력 중개센터에 외국인을 좀 다소 확보를 해서 일시적인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포장 시설 약 한 30억 들여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결국은 영세농, 노인 이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 확대 방안 그것도 저희가 로컬 먹거리 지원센터 이제 내년에 완성이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우리 공급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약 한 5, 60억 원 학교 급식이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최소한 한 30% 정도는 학교 급식 쪽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공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조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각 면별로 특작물 보급을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양의 콩고추라든가 송화계 약초, 금성오이, 청풍수산 잡곡, 덕산 향수 양채 양파.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또 소비 트렌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그 어떤 새로운 작목을 전략 작목을 개발하려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라든가 딸기 고설배드 시설, 양액재배 시설 시스템, 또 그리고 과수 그 다층 재배 기술, 그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 공약을 했던 게 송악 농기계 임대 사업소입니다. 요거는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교육 기능을 포함을 농기계 또 새로운 농기계 교육 기능을 포함해서 이 내년 중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저는 그래도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농민수당도 좀 인상하겠다,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 네. 뭐 로컬푸드 좀 예산 투입 확대하겠다, 뭐 농작업 대행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생략을 했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농업은 관광 산업보다 역동적 선순환 경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서도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 시도 농촌이 시장님 공약 사항처럼 돈 버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